안녕하십니까. 한국성격검사연구소의 김종구 소장입니다. 오늘은 INTJ 유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목마른 사람, 뭔가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충분하지 않다, 충분히 정당화되지 않는다,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충분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다 보니까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른 사람들에게 잠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 이론가, 구도자, 독창성이 강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내부림치는 이론가,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그러니까 몸부림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내에서 부림을 치는 사람, 뭔가 강한 열망과 이론의 완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에너지를 다 투자하는 사람, 내부림을 치는 노력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고뇌가 많고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약 3% 정도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NT계열의 전체 보면 약 3%씩 정도 분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INT적인 사람들 우리 보면 뉴턴, 마르크스, 니체, 주커버거, 테슬라, 존 애담스, 마틴 루터, 러셀 크로우, 이런 사람들이 INTJ 유형에 속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담스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손함이나 섬세함, 예의 바른 것은 윗선이나 속임수 내지는 비겁함의 또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이는 그 공손함, 예의, 이런 것들은 윗선이나 속임수 같은 그 가면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루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평가받지 않겠다. 나는 내 자신을 스스로 심판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이론이나 신념이 정확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거죠. 러셀 크로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항상 그만하다고 이야기한다. 나는 그만한 것이 아니라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NTJ 유형들이 때때로 보면 그만하게 보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좀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INTJ 유형들을 옆에서 보면 상당히 사대부 양반같이 아주 예의 바르고, 어떻게 보면 갈등상이 아니면 굉장히 공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심성이 있습니다. 말을 아주 정교하게 하고 정확한 단어들을 사용하죠. 특징들을 보면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독립적이고 비평적이고 능숙합니다. 논리적이니까 비논리적인 것들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독립적인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 독립성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잘 의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16개 유형 중에서 가장 독신자 비율이 높은 유형이 INTJ 유형입니다. 내성적인 사람들이고 확고하고 체계적이고 기준이 높고 독창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기준이 높은 사람들이니까 일에 대한 기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준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아주 높습니다. 기준이 높다 보니까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도 만족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대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감사하거나 행복하다는 느낌보다는 뭔가 부족하다, 왜 이게 채워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뇌하는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면 INTJ 형들은 쉽게 살 수 있는 것도 쉽게 살지 않고 어렵게 살고 심각하게 살고 심취해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처음 사진들 보면 INTJ 형들은 잘 웃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지적이고 개인적이고 보유적이고 독서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 지적이다 보니까 독서하는 시간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부모가 독서하는 모습을 쉽게 보여주고 독서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발이 될 점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 다른 사람의 감정을 주의를 기울이는 것, 양보하는 것, 피드백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
또 실행 가능한 이론인지 아닌지를 검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가진 이론이 실행 가능한 것인지를 잘 검토해야만 실제로 INTJ 유형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론들이 잘 성과를 낼 수가 있고, 이게 잘 되는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INTJ 유형을 해석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은 각 지표 하나하나를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내양, 직관, 사고, 판단,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해석하는데, 첫 번째 내양, 에너지 방향이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죠. 내의 방향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생각을 먼저 하는 사람이고, 생각이 정리되어야만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이 쉽게 진행될 수 있는 사람.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냐면 말이나 행동이 잘 나오지 않는 사람. 이게 내양들이죠. 그래서 내양적인 사람에게는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정보를 받을 때 직관적으로 정보를 받습니다. 직관적으로 정보를 받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보고, 지금 내가 듣고, 지금 내가 맛보고, 지금 내가 냄새 맡고, 지금 내가 만져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앞으로 볼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만질 수 없어도 앞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어떤 가능성이죠. 미래의 관점이 많습니다. 표면에 내가 이렇게 볼 수 없어도 이면에 숨어있는 어떤 의미나 가치나, 그리고 여러 가지 혼재되어 있는 것 속에서 일정한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관형들의 정보 수집 방식은 상당히 현실을 뛰어넘는 아이디어, 가능성, 상상력, 이런 정보들을 잘 캐치합니다. 근데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걸 가지고 의사결정할 때는 논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객관적인 정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진리냐 아니냐, 사실이냐 아니냐, 공정하냐 안 공정하냐, 이런 것들을 이제 따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원인 분석하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 많이 가게 되고요. 정확한 이론 체계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원인 분석을 많이 하니까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다른 사람과의 대화에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공감하거나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분석하는 반응을 많이 보이게 되어 있는 거죠. 마지막 생활 태도는 제 판단형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체계화시켜서 마감 시간 안에 결과물을 만들어내려는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척도가 하나씩 엮여서 그 성격 특성을 드러내는데, INTJ는 특별히 N과 J가 조합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왜 N과 J 연결을 보셔야 되냐면, MBTI 요인과 상관을 보면 SJ가 0.5의 정적 상관이 있고요. N과 P가 0.5의 정적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NJ는 부적 상관을 가진 관계예요. 서로 굉장히 다른 척도의 영역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보를 받을 때 현실적이지 않는 가능성 내지는 열려있는 정보, 아이디어, 상상력을 가지고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제 특성을 가지고 생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구조화해서 체계해서 계획을 세워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야 돼요. 상상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야 돼요. 예. 의미와 가능성의 정보를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 조합은 고생스러운 그런 모습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INTJ 유형은 TJ 관계도 같이 봐야 되는데, 이 INTJ 유형들은 J 코드가 사실은 N과의 만납의 조합이 있기 때문에 ISTJ나 ISFJ 같이 J 특성이 잘 삶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J 코드를 가진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삶의 태도도 정리정돈을 먼저 하고, 체계적으로 뭔가 자료 정리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데 NJ는 그게 잘 안 됩니다. 왜? N이라는 이 정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정보를 체계화 쓰는데 관심이 많다는 거죠. SJ들은 눈에 보이는 걸 실제적으로 정리하지만
NJ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데 관심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 사람들의 삶의 형태는 INTP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ISTJ 같이 그 J의 특성이 생활 태도로서 잘 안 드러나니까 INTJ나 INTP는 거의 눈으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INTJ 같은 경우는 J 코드보다는 T 코드가 훨씬 더 삶의 영역에서 영향을 많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능이 N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INTJ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 특징은 T 특성이 훨씬 더 관계에서 많이 드러나는 거죠. 두 번째, 주기능과 열등기능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INTJ 주기능은 N을 안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부기능은 T를 바깥으로 쓰고, 그리고 3차 기능은 감정을 안으로 쓰고, 열등기능은 S를 바깥으로 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주기능을 안으로 쓰는 사람들은 부기능을 바깥으로, 3차 기능 안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 균형을 이룬다. 아주 그럴싸한 이게 설명인데, 세상에 그럴싸한 설명 중에 진짜 쓸모없는 설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너지 방향입니다. 내향들은 주기능뿐만 아니라 부기능도 다 안으로 쓰는 특징을 가진 게 내향이에요. 제일 앞에 있는 외향과 내향이라는 이 에너지 방향은 주기능뿐만 아니라 부기능, 3차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생활 태도까지 J까지. 그래서 외향, 내향이라는 이 에너지는 그냥 NTJ와 그냥 균등한 하나의 코드가 아니야. 이거는 전체 영향을 미치는 총괄적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기능 M뿐만 아니라 부기능 T도 다 안으로 쓰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N을 안으로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적 통찰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내적 통찰력이 뭐냐? 자기가 가진 이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열등기능 SE가 열등기능이라는 것은 SE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외부 세계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잘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게 열등하니까. 그래서 INTJ 유형들은 이론적 체계는 잘 만들지만 경험적 활동은 잘 하지 않는다. 이론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경험해서 뭔가 제품을 만들거나 물건을 만들거나 성과를 내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INTJ 유형들이 이론에 집중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운동하거나 자신의 몸을 강하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도 잘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INTJ 유형들이 N을 주기능으로 쓰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N을 주기능으로 쓰는 사람들 INTJ와 INFJ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NI를 주기능으로 쓰는 INTJ와 INFJ가 비슷하냐? 엄청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기능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기능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고 역기능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통찰력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 영향을 잘 미쳐요. 그런데 이 자신의 주기능을 역기능적으로 쓰는 사람, 경직되게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열등기능을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SE라는 그 열등기능을 존경하고 배려하고 열등기능을 개발하고 내가 열등기능이 부족한 것을 인지하고 주기능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면 열등기능을 무시해버리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기능을 과하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과유불급의 함정에 빠져요. 과한 것 항상 주변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하죠. 이 과유불급. 비도 좋은 거지만 비가 너무 과하면 홍수가 나고 바람이 좋은 거지만 바람이 너무 과하면 태풍이 일어나고 우리 인체의 면역력도 너무 과하게 발휘되면 정상세포를 죽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자신의 주기능을 너무 과하게 발휘하면 N을 과하게 발휘하면 자신의 비전을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고집스럽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론이 완벽하니까 내 이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라도 안 듣는 고집불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석 방법은 태도 지표를 가지고 해석하는 겁니다. 첫 번째와 마지막 I와 J 태도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심리적 기능입니다. 두 번째는 인식 기능, 세 번째는 판단 기능. 이 심리적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심리는 마음이죠.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거예요. 반면에 I와 J는 행동 태도를 가지고 지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융의 이론은 사실 심리적 기능 이론이죠. 그래서 JP는 융의 이론이 아니에요. 앞에 외양, 내양 에너지가 두 번째, 세 번째 인식 기능과 판단 기능을 만났을 때 어떤 것을 가장 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주기능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이지만 이 마음의 상태에서 가장 강하게 쓰는 것이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유형을 만들었다고. 그런데 JP는 마이어스 모녀가 MBTI 검사지를 만들면서 추가시킨 거죠. 왜 추가시키냐? 마이어스 모녀가 융의 이론을 접하기 전에 사람들을 관찰해서 만든 유형이 있어요. 5가지 유형. 그 유형이 있는데 그 유형에 J 코드와 P 코드에 해당하는 유형이 있었어요. 그러면 관찰하는 거니까 눈으로 보이는 행동 특성이죠. 실제적으로 자기가 관찰해서 사람들을 그룹화한 행동 특성에 코드가 있었는데 융의 심리 유형론에서는 그 코드에 해당하는 JP 코드에 해당하는 게 없는 거예요. 융의 이론이 너무 좋긴 한데 자기가 관찰했을 때 그 코드가 2개가 빠져 있다 보니까 그것을 추가시킨 거예요. 그래서 융의 이론은 2가지 외양, 내양 곱하기 4가지 기능에서 2, 4, 8, 8가지 했는데 JP 코드가 추가돼서 16개가 유형된 겁니다. 그러면 IJ 태도가 만나면 어떻게 되냐? 자, I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J는 마감을 해야 돼요. 마감을 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마감 못하고 생각해요. 또 빨리 마감하고 싶어. 그런데 그걸 또 생각해. 또 마감하고 싶어. 생각해. 이게 2가지가 또 상충해요. 그러다 보니까 IJ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고 급하고 조급합니다. 겉으로 많이 표현하지만 이 생각으로 너무너무 조급해요. 그래서 삶의 태도가 진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각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모든 일을 큰일이든 작은 일을 심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농담마저도 심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IJ들이 하는 농담들 들어보면 대체로 썰렁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좀 여유로움 내지는 내려놓음, 어떻게 보면 또 유머 감각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INTJ 유형들이 많이 선호하는 직업들 보면 관리자, 기업 전략가, 의사, 엔지니어, 과학자,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이죠. 좀 분석적인 것들, 수학적 개념이 필요한 영역에서 능력을 잘 발휘합니다. INTJ 유형들에게 마지막 조언을 한다면 열매를 생각하라. 열매는 결과물이죠. 이론에 강한 사람들이니까, 분석력이 강한 사람들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체계화하는 것,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이 강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이론에만 치중하고 열매, 결과물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론을 위한 이론, 논리를 위한 논리의 함정에 빠집니다. 이 이론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는 것에 대한 연결고리를 안 만들어 놓으면 내 이론이 우울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조언을 잘 안 받아들이는 그런 고집불통이 되고 관계에서 아주 갈등의 중심에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INTJ 유형이 자신의 이론이 정말 살아있는 이론, 정말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는 이론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그것이 열매로서 결과물로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검토하는 시스템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이 자신이 잘 안 된다면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도 INTJ 유형들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또 거부할 수 있는데 오랫동안 제가 INTJ 유형들을 봐온 경험에서 전문가로서 여러분에게 조언 드린 거니까 한번 고려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INTJ 유형에 대해서 봤습니다. 감사합니다.